이재명 대표는 문재인 전 대통령과 만남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신문 보겠습니다. 사법 리스크를 어떻게든 좀 떨쳐내고자 하는 그런 이재명 대표의 어떤 움직임인데요. 문심을 좀 끌어안겠다, 안간힘을 쓰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1월 초 부울경 민생 투어 때 문 전 대통령과 면담을 추진하겠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봉화마을도 들러서 권양순 여사도 만나서 노 전 대통령의 어떤 마음까지 좀 받아오고 싶어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아직 문재인 전 대통령의 입장이 나온 건 아닙니다. 이재명 대표 측의 어떤 주장 그리고 계획인 것이고 가겠다고 해서 문 전 대통령이 만나주겠다라고 언급한 건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일단 보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검찰에서 소환 통보를 받고 사법 리스크가 고조되며 비명계를 중심으로 용태론이 불거지자 문심을 끌어안고자 행보에 나서고 있다. 이를 두고 당 안팎에서는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가 본격화한 상황과 맞물려서 당내 결속을 도모하기 위한 시도로 보고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민주연구원장 노웅래 의원이 전에 민주연구원장이었는데 지금 뇌물수수한 혐의 때문에 이 직을 내려놨습니다. 그래서 차기로 정태호 의원을 내정했습니다. 정태호 의원이 누구냐 하면 문재인계 의원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을 민주연구원장에 세워놨다. 결국 친문계 의원들을 좀 끌어안고자 하는 어떤 사인을 보내는 것인데 강선희 평론가님. 예. 이 사인이 제대로 먹히겠습니까? 그리고 문재인 전 대통령이 이재명 대표가 가고 싶어하는 이 방문을 받아들여 주겠습니까? 어떻겠습니까? 그 이재명 대표가 문재인 전 대통령을 면담차 신년에 방문한다고 하면 문재인 대통령으로서는 반대하거나 거절할 이유는 저는 없다고 보고 친문계 의원들이 이렇게 싫어하는데도요? 전 친문계 의원들도 지금 현재 검찰이 전 정권, 문재인 정권에서 근무했던 장차관 인사들을 20명 이상 조사하고 있다는 보도도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친문계 인사들과 이재명 대표 측은 사실 동병상련의 처지에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사법 리스크가 더 커지거나 또 전 정권에 대한 야당 탄압이 더 커지는 것에 대해서 친문 의원들도 위기감을 저는 느끼고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그러한 것들을 이재명 대표가 느꼈기 때문에 또 네. 친문 세력을 또 끌어안기 위해서 정태호 의원을 민주연구원장으로 임명한 의미도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사법 리스크가 커진 이재명 대표가 문심을 끌어안기 위해서 안간힘을 쓰고 있다는 것은 조금 무리한 해석이 아닌가, 자연스러운 당내 분위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승 교수님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지금 두 가지 측면에서 조금 눈에 띄어요. 그러니까 지금 저렇게 본인에 대해서 사법적 압박이 다가오니까 최근에 박지원 의원 복당시켰잖아요. 네. 그건 이제 호남 끌어안기고 그다음에 지금 바로 28일 일정에도 물론 전서부터 있었지만 호남을 방문한다는 건 민생 투어긴 하지만 호남을 지지 기반으로 좀 끌어안고 가겠다. 그런 생각이 있는 것 같고 그다음에 바로 이제 문재인 전 대통령 예방하고 아직까지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권양숙 여사도 지금 예방한다는 이야기들이 나오는 건 뭐냐. 지금 자신이 지금 이렇게 처하고 있는 것이 민주당을 공격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문재인 세력도 나한테 공격하지 말고 같이 한번 우리가 방어하자는 얘기인데 저는 이건 좀 결이 달라요. 왜냐하면 지금 이재명 대표를 수사하는 거는 이재명 대표가 성남시장 시절에 저질렀던 일들에 대해서 그 일들에 대해서 인허가권 문제에 대해서 조사하는 거고 대선 과정에서 있었던 일을 조사하는 거고 지금 정부가 지금 현재 검찰이 문재인 정부를 수사하는 거는 정책에 대한 수사예요.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이라든가 그다음에 뭐 지금 뭐 감사원이 하고 있지만 무슨 뭐 통계청 그 의혹 사건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한 정책의 방향인데 본인의 사법적 리스크와 다 문재인 정부에 대해서던 정책에 대한 수사를 같이 한 묶음으로 묶어가지고 이것을 민주당이 다 함께 방어해야 된다. 지금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렇게 접근하는 거는 저는 공당의 대표로서 온당하지가 않죠. 엄격히 분리돼야 할 사안을 개인 비리와 그다음에 당의 전 정부의 어떤 정책에 대한 문제를 왜 함께 묶어서 자기 것으로 이렇게 다 함께 방어하자고 나섭니까? 저는 물론 그렇게 하는 시도는 어떤 의도인지 짐작이 갑니다만은 네. 그래가지고 저는 과연 당의 리더십을 온당히 확보할 수 있을까? 약간 의구심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친문계를 끌어안고자 하는 이재명 대표의 움직임도 있고 그리고 이것과 더불어서 최근에 내뱉고 있는 발언하고 있는 이 발언의 수위도 굉장히 강해졌습니다. 어떤 얘기들을 했는지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인간이 되라 이런 말이 있습니다. 국민의 피눈물 여기에 공감하지 못하는 정권이면 이건 폐륜 정권입니다. 윤석열 정권은 또다시 노골적인 야당 파괴에 나섰습니다. 아무리 털어도 원하는 답이 안 나오다 보니까 이제는
무혐의 처리했던 사안까지 다시 꺼내서 저를 소환했습니다. 윤 정권의 망나니 칼춤을 좌시하지 않겠습니다. 없는 죄 조작해 만들고 있는 죄 덮는데 골몰하다 보면 언젠가는 혹독한 심판에 직면하게 될 것입니다. 자, 폐륜 정권에 이어서 망나니 칼춤이라는 표현까지 등장했습니다. 한동훈 장관 여기에 대해서 한마디 했습니다. 들어보시죠. 야당 탄압이다 뭐 말 많은데 좀 수사를 받는 정치인이 과도하고 과장된 발언을 하는 것은 자주 있는 일 아닙니까? 그런데 다른 일반적인 많은 국민들처럼 이 나라 사법 시스템 안에서 대응하시면 될 문제고 그래야만 하는 것이 이 나라 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뭐 일반적인 소환 통보에 응할 수가 없다 이런 말씀까지 나왔는데요. 이 나라 사법 시스템 안에서 대응하시면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자, 과도한 또 지나치게 과한 발언들이 나오는 부분에 아마 많은 분들도 왜 저렇게까지 대응을 할까 하는 생각도 하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신년 기자회견도 설 전에 할 거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는데 아마 그쯤 되면 더 강한 메시지가 나오지 않을까요, 김재섭 위원님? 뭐 아무래도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계속 이제 언론에 대응하는 이재명 대표의 말의 수위가 계속 높아지고 있거든요. 근데 지금 이재명 대표는 지금 자신을 향한 모든 검찰의 수사를 야당 탄압이라고 전제를 해놓고 나서 바라보고 있는 것 같아요.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런 전제를 깔고 있다 보니까 사실은 민주당에서 내놓는 대응이라든지 이재명 대표의 말도 여론전을 하겠다라는 식으로 읽힐 수밖에 없거든요. 네. 우리가 조금 전에 자료화면에서도 다뤘던 내용 중에 그 검찰들의 명단을 공개한 것을 보면 그냥 명찰만 공개한 게 아니라 앞에 윤사단이라는 이름을 정확하게 붙였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윤석열 대통령의 지시하에 이루어지는 것이다라는 프레임이다. 것을 암묵적으로 지금 제시하고 있는 것이고 본인을 향한 소환이라든지 아니면 재수사에 대해서도 이거 야당 탄압이다 아주 공개적으로 프레임을 걸어놓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런 상황 속에서 지금 민주당이 이야기하고 있는 민생은 사실은 온데간데 없이 다 사라져버리고 오직 이재명 대표의 100일 지금 한 120일 정도가 된 지금 시간까지 사실은 다 이 검찰의 수사에 대한 대응 내용밖에 안 나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100일 때에도 아무런 메시지가 없다가 결국 나온 메시지가 지금 이재명 대표를 향한 수사에 대한 비판, 윤 정부에 대한 비판으로 결국 끝이 났거든요. 저는 그런 연장선상에서 당연히 신년에 기자회견을 한다 하더라도 지금 이재명 대표를 향한 여러 가지 검찰 수사들이 다 부당하다. 이것은 다 정치적이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동시에 그 모든 책임을 윤석열 정부와 검찰에게 돌리는 방식으로 아마 기자회견이 일어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기자회견도 저희가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지금처럼 계속 소환을 거부한다면 검찰로서도 체포동의안을 국회로 보낼 수밖에 없을 겁니다. 이재명 대표도 지난 9월에 교섭단체 대표 연설을 통해서 의원으로서 누리는 특권 뒤에 숨지 않아야 한다라고 주장했던 적이 있고 그때 여야 국회의원들에게 박수갈채를 받았던 적이 있습니다. 그 모습 보겠습니다. 국회 특권 내려놓기도 미루지 않겠습니다. 면책 특권 뒤에 숨어서 거짓을 선동할 수 없도록 하겠습니다. 국회의원 소환제로 국회의원도 잘못하면 소환될 수 있게 해야 합니다. 잘못하면 소환될 수 있게 해야 합니다. 모든 특권 뒤에 숨어서는 안 됩니다라는 주장을 대국민 앞에서 했던 게 지난 9월이었습니다. 이제 본인의 일로 다가올 수 있거든요. 자기 일이 되면은 입장이 바뀔까요? 아니면 저때 일을 그대로 견지할까요? 이재명 대표가 넘어야 할 산이 바로 이재명 대표 스스로 자신입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했던 말과 지금 바로 배치되는 상황이 지금 오고 있지 않습니까? 네. 지금 사실 보면은 노웅래 의원 같은 경우도 뇌물수수 혐의입니다. 네. 그러니까 사실 여기에 6천만 원 적시돼 있고 그다음에 심지어는 거기 주고받은 문자 메시지까지 일부 언론에 다 보도가 돼서 어느 정도 이게 상황이 된 겁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에 대해서 이제 체포동의안이 이제 28일 날 처리가 될 거 아닙니까? 저는 여기에 대해서 민주당이 어떤 태도를 보일지 한번 보고 싶어요. 왜냐하면 21대 국회의원 체포동의안 전부 가결됐습니다. 네. 근데 과연 지금 이제 막바지 들어오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민주당이 어떤 태도를 보일지도 저는 궁금하고 또 하나 또 얘기를 했잖아요. 가짜 뉴스 뒤에 숨는 면책 특권 엄단하겠다 했는데 김의겸 의원
했지 않았습니까? 물론 본인은 아직까지 이 사건은 아직까지 거짓이 아니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본인이 그래도 어쨌든 사과 비슷한 걸 했죠. 근데 여기에 대해서는 이게 가짜뉴스가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면책특권 뒤에 숨어서 앞으로도 계속할 수 있다고 얘기했잖아요. 당대표로서 여기에 질책 한번 됐습니까? 대변인한테 경고 한번 줬습니까? 그러니까 본인의 지금 말과 전혀 배치되는 상황으로 가는 거죠. 과거 조국 사태 때 조국 전 장관이 가장 비난받았던 것이 그거였습니다. 조국의 적은 조국의 스스로 자신이다. 본인이 했던 말과 늘 배치됐던 행동을 했기 때문에 국민적 지탄과 그런 여론을 받은 거란 말이에요. 근데 민주당이 그런 사례를 겪고 나서도 이재명 대표가 취임하고 나서 직후에 했던 국회연설과 똑같은 상황이 지금 4개월 후에 돌아왔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떤 말을 할지 지켜볼 수밖에 없는 거고 지금 하는 행태를 봐서는 거의 말과 배치되는 행동을 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서 과연 이것이 정말 이재명 대표가 추구하는 정치의 덕목인가 하는 그런 심각한 회의가 되는 거죠.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사실 그 전에 이재명 대표에 대한 체포 동의안이 국회에 오지도 않았기 때문에 뭐 그걸 우리가 미리 생각하는 건 조금 미래의 일을 너무 시급하게 생각하는 걸 수도 있는데 당장 내일 모레 국회에는 노웅래 의원의 체포 동의안이 보고될 예정입니다. 그걸 보면 그 결과를 보면 저희가 예상은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화면 보겠습니다. 자, 지금 21대 국회에서 체포 동의안이 3차례 있었는데 다 가결됐습니다. 정정순 의원 회계 부정 가결, 이상직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배임 횡령 가결됐고 정찬민 국민의힘 의원 뇌물수수로 가결됐습니다. 그리고 남은 사람이 지금 노웅래 의원 이것 또한 뇌물수수 6천만 원 그리고 집안에 3억 원의 돈다발이 있었다는 그 부분. 물론 그 부분은 혐의에 들어가진 않았습니다만 그 부분도 지금 따져보고 있는 상황인데 28일에 표결에 붙여집니다. 가결이 될까 부결이 될까. 당초 이재명 대표의 소환 통보가 오기 전까지는 가결될 가능성이 높다는 보도도 꽤 많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소환 통보된 이후에는 가결되지 않을 것 같다, 부결될 것 같다라는 얘기가 상당히 많이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겁니다. 자, 화면 바꾸시죠. 노웅래 의원 체포 동의안을 통과시키면 나중에 이재명 대표 사건은 부결시키고자 할 명분이 없어지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부결시키고자 하는 분위기의 기사들이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조선일보도 오늘 지적했습니다. 시대착오적 불체포 면책 특권 뒤에 언제까지 숨으려 하느냐. 노 의원 건은 부결될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고 한다. 왜냐하면 이번 건을 언제 날아올지 모르는 이 대표 체포 동의안 표결의 예행 연습쯤으로 여기기 때문이다. 이런 지적들도 나오고 있는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헌법은 회기 중에 내용을 좀 더 보겠습니다. 국회 동의 없이 국회의원을 체포할 수 없도록 하는 게 바로 불체포 특권입니다. 과거 군사 정권이 국회 위에 군림하면서 억압당하던 그 시절 의원들의 활동을 보호하려는 취지였는데 언젠가부터는 이걸 자신들의 잘못을 피해가는 어떠한 면죄부로 전락했다는 그런 지적도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지적들이 나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결 얘기들이 많습니다. 민주당 어떤 입장이십니까? 네, 저는 그 노웅래 의원에 관련된 혐의와 관련해서 지금 이미 언론에서 재판이 시작돼 버린 건 아닌가 이런 우려가 매우 큽니다. 네. 왜냐하면 검찰에서 흘렸는지 아니면 언론에서 취재를 잘 해가지고 혐의를 지금 많이 예상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노웅래 의원 측에서 주장하는 것은 본인은 사실 무근이라고 강력하게 주장을 하고 있고 네. 또 검찰 측과 본인과의 의견이 많이 엇갈리는 면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국회의원이라고 해서 사성 국회의원이 뇌물 그 수수 혐의가 있다고 해서 체포를 해버리면 오히려 국회의원도 대한민국 국민의 한 사람인데 이에 법적 방어권을 너무 침해받는 것은 아닌가. 어차피 사성 국회의원이나 된 사람이 도주를 하거나 이미 압수수색을 통해서 증거가 확보된 상태인데 체포를 한다는 것은 저는 노웅래 의원의 어떤 법적 방어권도 보장을 해줘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어차피 국회에서도 국회의원들이 다 개개인의 판단을 하고 있는 거지 뭐 이재명 대표와 연결을 시켜서 예행 연습으로 부결을 시켜야 된다는 것은 너무 과도한 주장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방탄 국회가 될지 아닐지 그 부분은 이틀 뒤면 확인이 가능합니다. 한번 지켜보겠습니다.